을 만들 때 우리가 방막을 가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디핑 메소드라는 메소드를 썼는데 그거에 반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그 셀프 어셈블리의 방법을 우리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제안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특히 이노게닉, 오게닉 그 다층 방막이 굉장히 앞으로 그 나노 디바이스 쓸 때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쪽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인터널 스트럭처를 얼만큼 우리가 하이 유니트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일은 주로 우리 인천대학에 있는 홍중달 박사님하고 지금 이따가 만약 시간이 되면 EL 데이터를 보여드리려면 우리가 키스트에 계신 김동영 박사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터널 스트럭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포항가속기에 있는 엑스레이 리플렉티비티를 썼는데, 이 포항공대 물리과에 계신 이기범 교수님하고 주로 같이 일을 진행했고, 주로 모든 일은 제 밑에 박사과정에 있는 조이진아 학생이 일을 진행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막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방막 중에서 싱글 레이어가 아니라 특히 EL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은 디바이스를 만들면 멀티 레이어 필름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멀티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싱글 레이어를 만들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핀 코팅 메소드를 우리가 쓰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핀 코팅 메소드를 쓰면 우리가 싱글 레이어는 아주 쉽게 우리가 농도하고 RPM을 갖다가 조절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은 솔벤트에 같은 폴리머를 집어넣어서 멀티플 데포지션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그 솔벤트를 데포지션 할 때 밑에 있는 솔벤트, 그 폴리머, 디파짓된 폴리머를 녹이기 때문에 그 높이가 그 인티저 오더로 정확하게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반해서 이제 오래전에 그 제안이 된 그 랑미어 블라젯 메소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몰리큘들을 갖다가 오리엔테이션 해서 멀티레이어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놈들이 이제 제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서머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한 그러한 멀티레이어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방법을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오래전에 이 데시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제안하신 이 디핑 셀프 어셈블리 메소드는 이러한 랑미어 블라젯 트러플을 쓰지 않고 그냥 비커 안에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차지나 마이너스 차지 같은 걸 갖다가 교대로 배열해서 우리가 멀티 레이어를 우리가 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패브리케이션 하기가 비커 제품으로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하고 멀티펑셔널 헤테로지니어스 멀티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그러나 단점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 굉장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디핑을 하고 와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디핑 메소드에 대해서 잠깐 스키매틱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가 하면 ITO는 ITO의 서피스를 갖다 적절히 처리를 해갖고 이 서피스를 갖다가 마이너스 차지를 갖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놈을 갖다가 솔루션에다 넣어갖고 그 놈을 갖다가 요 기판을 그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는 그 용액 속에다 담그면 요 놈이 디퓨즈에 의해서 이 놈이 그 서피스에서 애드적션이 일어나고, 이 애드적션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이 기판을 끄집어내서 와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폴리일렉트로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다가 디핑을 하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차지가 올라가 돼서 이놈을 계속 교대로 배열하면 우리가 체인을 갖다가 이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폴리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 펜들러라는 교수가 MRS 뷰레튼의 작년에 리뷰 페이퍼를 쓰신 내용인데, 다음과 같이 이러한 폴리머에다가 이러한 우리 아까 원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네노 파티클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판상의 애나이소트로픽한 파티클을 우리가 적절히 서피스 차지를 컨트롤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열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디바이스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멀티 레이어를 갖다가 인터널 스트럭처를 저기서 인테그리티를 높게 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면 다음같이 이런 나노 패터닝 같은 것들이 이따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멀티 레이어는 옵티컬 미러라든지 솔라셀이라든지 이런 EL 디바이스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멀티레이어를 보면은 이 호 교수가 여러 편의 페이퍼를 썼는데 다음과 같이 ITO 글래스 위에 이 세 가지의 다른 셀프 어셈블 레이어를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그 발광성 고분자를 그 사이에 이러한 셀프 어셈블 레이어를 집어넣으면 그놈의 이피션시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이 잘 밝혀져 있고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그 디핑 메소드에 의해서 그 방막을 제작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 패터닝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이 멀티레이어로 사용을 하려면 이 하버드 대학에 계신 조지 와이사이드 교수가 제안을 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그 PDMS 타입의 마이크로 콘택트 프린팅을 가지고 패턴을 뜬 다음에 요 표면에만 우리가 그 끝에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 놈을 셀렉티브하게 디포지션 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그 엔드 그룹이 그냥 그 메칠 그룹도 탭핑을 된 것도 덮어가지고 요 놈을 적절히 처리한 다음에 요 레이어만 멀티 레이어를 데포지션하게 하면 우리가 레터럴하게 이제 패터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 멀티 레이어 데포지션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MIT 폴라 해먼드라든지 이런 그룹이 이제 페이퍼를 발표하고 있는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레이어를 멀티 레이어를 좀 두껍게 만들어서 비주얼 웨이브랭스 쪽으로 올릴 수 있으면 다음과 같이 이것도 역시 호 그룹에서 발표한 건데 이런 식의 그 마이크로 캐비티의 LED까지도 우리가 멀티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각 레이어의 인테그리티가 정확하게 그 레이어의 데피니션이 주어진 웨이브랭스에 따라서 잘 디파인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그 제약 조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디핑 셀프 어셈블리 메소드를 우리가 그 만들어 가지고 그 방법을 써 가지고 우리가 울트라핀 멀티레이어 필름을 우리가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그거 만들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애디접션 그 데포지션 하는 타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솔루션 안에다 서브스트레이트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폴리머가 서브스트레이트로 디퓨전 해야 되고 그놈이 디퓨전 한 다음에 서피스에 애디접션이 일어나고 애디접션에서 다시 릴렉스해서 리어레인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리어레인지가 일어나는 릴렉스 때 있는 타임이 굉장히 길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약 그 디핑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굉장히 서로하게 와싱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필름이 그 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베리어블들이 우리가 바이레어 thickness라든지 서피스 라프니스로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베리어블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나중에 다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A 레이어하고 B 레이어를 했을 때 A하고 B 레이어 사이에 이 방법을 쓰면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디퓨즈한데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샤프하게 잘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모델 시스템으로 우리가 잡은 것은 우리가 디핑하고 셀프 어셈블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캐타이닉 폴리머로서는 다음과 같이 폴리아릴 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에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폴리일렉트로라이트를 썼고 애나이닉 폴리머로서는 우리가 잘 알려진 폴리스타이린 술포네이트를 써가지고 이 두 개의 방법을 똑같이 우리가 제작을 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20레이어를 디핑 타임 한 20분 이런 철저하게 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코팅 타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RPM을 약 지금 4,000을 놓고 15초밖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빠른 방법으로 우리가 스핀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핀 와싱을 여러 번 해서 그 레이어를 와싱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매번 디핑을 할 때마다 폴리스타이린 술폰에 있는 그 벤젠 그룹 때문에 우리가 UV로 그 디핑한 것을 모니터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스핀 셀프 어셈블리 메소드에 의해서도 이 폴리스타이린 술포네이트 그 PAH하고 PSS 조합이 잘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을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업서번스가 그 붙어 있는 양에 이제 비례하는 텀이 되겠는데 그놈이 바이레어의 숫자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 건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디핑 메소드하고 스핀 메소드인데 디핑 메소드로 하면 역시 일정하게는 올라가지만 그 디핑 메소드의 그 디파짓 되는 양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핀 메소드에 비해서는 훨씬 작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스핀을 하게 되면 시어 포스가 들어가니까 이놈이 더 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두껍게 양이 많이 디파짓되는 게 과연 왜 그럴 건가 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스키매틱하게 한번 그려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주어진 폴리머가 이게 네거티블리 차지가 된 이 폴리일렉트로라이트를 스핀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포스 중에서 이것이 체인을 붙게 하는 그 포스하고 체인이 떨어지게 하는 디스옵션 드라이빙 포스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메이저 그 애드접션 포스라는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차지하고 플러스 차지 간의 일렉트로스태틱 어트랙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롱레인지 인터랙션이고 그 다음에 이놈이 스피네라는 프로세스에서 이 안에 물이라는 분자들이 이렇게 쭉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 스피네에 의해서 빨리 우리가 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이 폴리머 솔루션이 이 폴리머에 붙게 됐을 때 이 비스코스 포스가 비스코시티가 급격히 증가돼서 붙는 양이 지금 현재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반해서 디스옵션을 일으켜주는 드라이빙 포스로는 센트리퓨갈 포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그 중요한 이따가 라프니스를 보여주겠지만 스핀 메소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에어슈어 포스에 의해서 이 필름 서피스의 플라너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잘 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농도를 그 주어진 폴리머의 농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건데 여기 업서본스하고 바이레어를 바꿔가면서 각각의 농도마다 이제 디핑을 해서 실험을 한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농도를 처음에 농도가 작을 때는 거의 쭉 비례 관계로 올라가다가 농도가 어느 이상이 되면은 이 농도가 거의 세츄레이션 레벨에 올라가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레어당의 업서번스가 몰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그 두께를 바이레어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놈이 처음에는 거의 리니어하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이상에는 레벨 업가 돼서 그 두께가 일정하게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핀의 속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4개의 다른 농도에 대해서 스핀을 하면 일반적으로 스핀 속도를 높여주면 이제 두께가 얇아지겠는데 그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플러스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RPM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농도에 따라서도 이런 플러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갖다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스핀 코팅을 그 thick single layer 보통 폴리스타이렌이라든지 이런 걸로 레이어를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그 필름의 thickness를 우리가 그 스핀 코팅 했을 때 그 RPM하고 그놈의 폴리머 솔루션에 따른 그 스케일링 익스포넌트를 구하면 이놈의 마이너스 0.5승하고 스핀 스피드에 그 다음에 농도의 베타승인데 베타승이 1.5에서 2.47인데 저희같이 울트라센 필름 멀티레이어를 만들 경우에는 이 스케일링 익스포넌트가 0.5에서 0.34 정도로 약간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건 이 농도에 대한 디펜던스가 1.5에서 거의 반 이하로 지금 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이 얼만큼 깨끗한 필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를 재기 위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리플렉티비티를 찍었는데 우리가 리플렉티비티를 스캐터링 앵글에 따라서 봐서 우리가 두께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이 스캐터링 이쪽에 스캐터링 앵글이라는 것은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오실레이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오실레이션이 많아지고 이 피크들의 이 디퓨스된 피크에서부터 우리가 라프니스를 계산하는데 이 라프니스가 이 스핀 셀프 어셈블리로 만들었을 때 그 라프니스가 거의 일정하게 5앵스트롬 정도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서피스를 우리가 데포지션을 시킨 다음에 AFM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그 PAH하고 마이너스 차지는 PSS를 교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30번을 갖다가 바이레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디핑 메소드로 만들고 하나는 스핀 메소드로 만든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30번을 똑같이 데포지션했는데 이거는 전체의 두께가 80앵스트롬밖에 디파짓이 되지 않고 이것은 30레이어를 똑같이 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700앵스트롬 정도 되니까 한 오도가 같은 번 30번을 디파지션 했는데도 훨씬 두껍게 디파지션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피스 라프니스를 보셔도 여기서 루트 민 스퀘어 라프니스가 약 한 8앵스트롬이고 이쪽은 약 한 3앵스트롬으로 현격하게 스핀 셀프 어셈블리하고 그 다음에 디핑 메소드하고 차이가 그 바이레이어당의 두께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폴리머를 그 인터널 스트럭처가 얼만큼 유니폼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뉴트론 리플렉티비티를 듀터레이션 된 걸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럴 듀터레이션 스피스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엑스레이 리플렉티비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렉트론 덴시티 차가 그 안에 있는 걸 특이하기 위해서 한쪽 폴리머를 만약에 지금 네가티블리 차지된 그 PSS를 우리가 이제 메탈 세마이 컨덕터의 나노 파티클을 제작을 해서 그놈을 교대로 올려서 오게닉, 이노게닉, 나노 레미네이트를 제작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DS는 우리 아까 원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퀀텀 덧을 우리가 한 2나노 정도로 낮추게 되면 이게 사이즈 컨파인먼트가 그 퀀텀 이펙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한 2나노 정도로 고르게 만들어서 서피스를 마이너스 네가티브 차지가 되도록 우리가 붙였고요. 이놈을 이용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스핀 어셈블리 메소드를 써서 붙였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은 우리 아까 원 박사님이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플라즈몬 피크로 모니터를 하면 그 양을 정확하게 옵서번스하고 바이레이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PAH의 몰 농도를 높임에 따라서 이 옵서번스가 고르게 올라갔다가 레벨업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서피스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PAH하고 그 다음에 카드뮴 설파이드의 나노 클러스터를 갖다가 나노 파티클을 10개의 바이레이어를 데포지션 시켜서 첫 번째 방법은 디핑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스핀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놈의 두께가 58 앵스트롬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카드뮴 설파이드의 나노 파티클의 사이즈가 20 앵스트롬, 2나노미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최소한도 10번이 들어갔으니까 200 이상이 나와야지 그놈이 균일하게 지금 쌓였을 거라고 보는데 이는 58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민 스퀘어 라프니스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놈은 거의 10 앵스트롬의 오더로 지금 데포지션이 되어 있고 옆에 저희들이 이제 제안한 이 스핀 셀프 어셈블리 메소드를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65 앵스트롬으로 되니까 이 안에 인터널 스트럭처가 데포지션 된 다음에 두께를 하고 라프니스를 쟀을 때 이 라프니스는 이거의 약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라프니스는 일반적으로 에어시어 포스를 줌에 따라서 이 서피스의 플래너라이제이션이 이제 잘 되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알 수가 있고 재밌는 건 요거의 두께가 한 2나노미터짜리를 10개를 집어넣으면 미니멈 200이 되는데 200이 넘고 나머지가 이제 거기에 의해서 덮어진다고 보시면 이 스트럭처는 이 스트럭처에 비해서 굉장히 인터널 스트럭처가 메탈 그러니까 메탈 클러스터하고 그 다음에 폴리머하고 그 놈이 거의 교대로 균일하게 분포가 돼 있을 것을 이 두께 측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다양하게 방막을 씌워갖고 엑스레이 리플렉티비티를 찍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오게닉 레이어하고 이노게닉 레이어를 계속 얼터너티브하게 지금 올린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디핑 메소드로 하면 전혀 인터페이스가 너무 브로드해서 피크가 나오지가 않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어려운 테스트인 얼터네이트 레이어를 올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널 피크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하이 프리퀀시 피크들은 필름 전체의 두께에서 나오는 피크가 되겠고 그 안에 인터널 스트럭처가 보이면 그 안에 이제 여기서 비팅 현상에 의해서 그 안에 인터널 피크들이 이제 보이게 되겠는데 그 인터널 피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 이노게닉, 오게닉 레이어 사이에 다시 오게닉 집어넣어서 그 디스페이싱을 우리가 일부러 바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페이싱을 늘림에 따라서 이 피크들이 앞으로 가는 것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그 필름 안에 있는 오게닉하고 그 메탈 레이어가 세마이 컨덕터 레이어가 정확하게 얼터네이팅하게 플래너라이제이션이 잘 돼서 하일리 오더 그 나노 레미네이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스키매틱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폴리일렉트로라이트하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CDS 나노 파티클을 가지고 우리가 교대로 스핀 셀프 어셈블리로 만든 방법하고 디핑을 만든 방법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디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붙는 게 이 서피스에서 충분히 붙지 않고 이게 성기게 붙은 다음에 그 다음 디핑을 해도 그놈이 충분히 서피스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열 레이어를 데포지션해도 그 두께가 크게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터널 스트럭처를 보셨을 때 인터널 스트럭처는 디소더 스테이트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거에 반해서 우리가 스핀 셀프 어셈블리라고 우리가 한다는 이 방법을 쓰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러한 어트랙티브, 그 일렉트로스태틱 어트랙션하고 그 다음에 비스코스 인크리스나 이러한 여러 가지 메소드 때문에 다음과 같이 파티클들이 고르게 분포가 되고 그 위에 하이 덴시티로 파티클이 쌓인 다음에 다시 하이 덴시티로 폴리머 레이어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놈들이 교대로 올라가면서 이놈의 그 롱 스페이싱이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게 26 앵스트롬 정도로 바이레이어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엑스레이 리프렉티비티 데이터가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AFM 데이터도 그러한 방법을 서포트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기존의 이러한 방법하고 이 방법에서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헤테로지니어스 레이어로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내노 디바이스를 만들 때 굉장히 유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 무기물질하고 유기물질이 교대로 나노미터 사이즈로 오더링을 하게 되면 이 방막의 기계적인 물성이 굉장히 우수하게 된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에발론이 전복 껍데기 같은 거 이거 보시면 이 표면이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 이 필름이 이제 조금씩 그게 된 건데, 이 안에 스트럭처를 보면 이 안에 소위 얘기해서 그 오게닉 레이어하고 이노게닉 레이어가 교대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대로 나노미터 사이즈로 교대가 되어 있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놈의 이 프랙처 리지스턴스가 한 3000배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서피스 하드니스가 기존의 머티리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스트럭처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오게닉, 이노게닉을 내노 레이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패브리케이션 했을 때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내노 디바이스라든지 이게 헤테로지니어스 멀티레이어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좌장께서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결론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결론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 울트라 핀 멀티 헤테로지니어스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로 한 20레이어를 만들려면 디핑으로 만들면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걸 만드는데 뭐 불과 한 20-30분 안에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인터널 스트럭처를 굉장히 균일하게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 스핀 방법을 제안을 함으로써 이 소위 얘기해서 신필름 프로세싱에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스핀 셀프 어셈블리 메소드를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라든지 비스코스 포스라든지 그다음에 센트리퓨gal 포스하고 에어시어 포스들이 서로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량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레이어의 시크니스를 더 퀀티터티브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 서피스 라프니스를 굉장히 우리가 미니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샤프하기 때문에 그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오게닉이나 오게닉, 이노게닉 레이어에서 그 레이어하고 레이어 사이에 그 인터페이스가 얇아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인터널 스트럭처가 하일리 오픈 스트럭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참 쉬워